은퇴 후에 퇴직금으로 투자한 사업의 실패와 이를 만회하고자 투자한 가상화폐도 설상가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해 고난 중에도 사례를 보내주신 부부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에게 남은 건 오직 매달 150만 원의 연금뿐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부부는 커피 한 잔조차도 사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감동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은퇴 후 진짜 생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동네 박성준 씨 부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박 씨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고 아내 김은자 씨는 전업주부로 집안과 자녀를 책임졌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저축해왔고 퇴직할 당시 손에 쥔 돈은 약 2억 원, 적진 않았지만 많다고 하긴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파트와 연금도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박 씨 부부는 조심스럽게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소규모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손님도 오고 나름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고 카페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까지 매달 적자가 쌓여가다가 1년 반 후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날린 돈은 무려 1억 2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만회해 보려고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여 투자했는데 그것마저 사기였습니다. 얻은 투자 수익을 출금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외국 기반의 그 플랫폼과 도입한 국내 회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통장 속 몇백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미래에 닥칠 고난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처음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 아내 김은자 씨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겪은 일들이 다 의미 있을 거예요. 김은자 씨의 말에 박성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을 잃어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남은 돈과 연금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비상금 600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성준 씨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 있지? 막막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턴 가계부가 전부야. 부부는 공책을 꺼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이 돈에서 식비와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까지 모두 지출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꼭 지출을 줄여보자. 의외로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교통비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외식은 최소화하며 집밥 위주의 식사를 한다. 공공기관의 무료 건강 강좌 및 취미 강좌 신청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성준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죠. 그렇게 박 씨 부부의 노후 생존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으며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끔씩 싸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화와 격려로 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니까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비싼 외식보다 집에서 나눈 소박한 밥 한 끼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함께 걸을 수 있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희망은 충분했고 힘들고 지친 날이면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힘내세요. 남편은 눈을 감고 그 손을 꼭 잡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맞아.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앞으로도 할 수 있어. 큰 소리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하기로 다짐하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는 아내가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이제부터 두 번째 인생 시작이에요. 남편은 잊고 있던 생일에 아무 말 없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회한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짜는 일도 시장에 가는 일도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살림은 줄었지만 사랑은 줄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작은 기쁨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 씨 부부는 경제보다 더 큰 것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용기였고 두 사람은 하루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은자 씨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졌어요. 젊을 땐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웃고 같이 걷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아내가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쓴 가계부를 들여다봅니다. 당신이 숫자랑 이렇게 친했던가요? 남편은 웃으며 나도 이젠 재무이사야. 우리 가정의 CFO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계부에 오늘 시장 8,000원을 적습니다. 그 옆엔 복지관 요가 수업 무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것도 기쁘지만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맞은 채 뛰어들어온 두 사람은 현관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가 비를 맞고 뛰다니 20년 만이네. 우산보다 서로의 손이 더 따뜻했습니다. 밤이면 나란히 앉아 낡은 드라마를 함께 봅니다. 이 장면 기억나요? 우리가 연애할 때 이 노래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순간 추억이 방 안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오늘도 둘이라서 괜찮다는 마음, 이 마음 하나로 박 씨 부부는 내일도 기꺼이 함께 걸어갈 자신이 생긴답니다. 박 씨 부부는 가장 먼저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수입은 딱 이것뿐이야. 남편은 연금 입금 내역서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합산 150만 원, 두 사람의 유일한 월 수입원인데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만 됩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한 항목씩 나누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식비는 줄일 수 있어요. 시장 위주로 장보고 집밥 중심으로 가면 되죠. 아내는 장바구니 예산을 6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백반집이나 동네 분식집에서 한다. 공과금은 약 20만 원으로 가스비, 전기세, 수도요금까지 모두 포함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을 활용해 교통비는 단 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변경하여 부부 합산 5만 원이면 족합니다. 남편은 이제 데이터 무제한 같은 건 사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넉넉하게 20만 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비는 딱 10만 원으로 복지관 강좌비가 주로이며 부부가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포함시킵니다. 경조사 및 예비비로 10에서 15만 원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도록 해서 총 지출 약 130에서 140만 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남는 돈도 생기겠어. 그 남는 2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자동 이체. 이게 바로 우리 부부의 작은 자산 형성 전략이야. 박 씨 부부는 수입 내 소비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소비는 예산 안에서 하고 그 이상은 다음 달로 미루자.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체계적이었나요? 남편도 웃습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가정경제연구소야. 작은 변화지만 생활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 질서를 함께 만든 기억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박 씨 부부는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만든 야채죽과 제철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집밥으로 시작해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나누며 가계부를 확인합니다. 어제 쓴 돈 시장에서 1만 1,000원. 그게 전부네. 잘했어요, 여보. 부부는 매일 아침 전날의 소비를 기록하는 이 작은 습관이 돈의 흐름을 붙잡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식비 전략에 대해서는 마트보다 시장이 싸요. 덤도 많이 주고요. 아내는 주로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두부나 나물과 채소 위주로 사며 고기나 과일은 세일할 때만 이용합니다.
반찬은 많지 않아도 신선하고 건강하게 구성하며 하루 3끼 중 2끼는 꼭 집에서 해결합니다. 퇴직 후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 나와서 남편은 타이머 콘센트 설치, LED 전구 교체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니다. 겨울엔 내복, 여름엔 선풍기, 부부는 계절별로 절전 루틴을 공유합니다. 지하철은 65세부터 무료죠. 두 사람은 대중교통 위주로 움직이며 한 달 교통비 5만 원 이내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복지관 갈 땐 걸어가요. 매주 화금요일 동네 복지관의 요가 강좌에 참석하는데 무료인데가 강사님도 너무 좋아요. 남편은 캘리그래피, 아내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는 월 1, 2만 원 수준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두 사람은 매년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기본 검사비는 저렴합니다. 병원도 가까운 동네 병원이면 충분해요. 매달 20만 원 안에서 약값, 건강식품, 병원비까지 커버하며 매달 남는 돈 20에서 30만 원은 그대로 비상금 통장으로 저축합니다. 이렇게 박 씨 부부는 150만 원 안에서 생활과 미래를 동시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적게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되 삶의 여유는 포기하지 않는 부부. 이들의 생활은 그 자체로 전략이고 사랑입니다. 그날은 장보기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밥하기 싫어요. 우리 밖에서 먹어요. 두 사람은 동네에 새로 생긴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2인분만 주세요. 식당은 자그마했지만 잠시 후 반찬이 하나둘 나오는데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상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박성준 씨는 속으로 우린 찌개만 시켰는데 이거 다 추가 요금 달라는 거 아닐까? 말은 안 했지만 조금 긴장하며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식사 중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계산서를 놓고 갔는데 계산서를 보니 된장찌개 2인분 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반찬과 친절은 서비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짧은 외식이었지만 마음은 오래 흔들렸습니다. 우린 왜 그 호의조차 의심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고 박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가난해졌던 건지도 몰라요. 사람이 가진 게 줄어들면 의심부터 하게 되나 봅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받은 단순한 친절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괜찮네요. 따로 큰돈 안 들어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 유난히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냉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을 건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 부부는 식당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박 씨 부부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 갑니다. 몸도 풀고 마음도 풀리는 시간이죠.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김은자 씨 옆에 앉은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이랑 오신 거예요? 김은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랑 둘이 같이 다녀요. 그분은 이름이 숙자 씨였습니다. 얼굴 가득 주름이 있었지만 말에는 정이 묻어났습니다. 난 혼자 와요. 근데 두 분 보니까 보기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은자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은 다과가 나왔는데 박성준 씨는 그분에게 종이컵을 건네며 차 한 잔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요가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숙자 씨의 말에 박 씨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후란 돈보다 사람의 체온으로 채워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함이 복지관 작은 휴게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 부부는 숙자 씨와 자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면 어머, 또 보네요 라며 서로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 작은 만남이 어쩐지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고 숙자 씨는 김은자 씨에게 된장 담그는 법까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해야 깊은 맛이 나요. 아내는 메모를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곤 말했습니다. 왠지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은자 씨는 살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숙자 씨와의 인연은 정말 별것 아니었지만 박 씨 부부는 그로 인해 우린 혼자가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뜻밖의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묻고 찻잔을 함께 들어주는 일,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였습니다. 요즘 박 씨 부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자식들 얘기요? 멀리 떨어져 살지만 자주 연락은 옵니다. 보고 싶긴 하죠. 하지만 자주 못 본다고 섭섭하진 않아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는 게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같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애들에겐 가장 큰 선물이죠. 예전엔 늘 시계를 보며 살았습니다. 출근, 회식, 마감, 회의.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흐르는 시간이 무척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은 느리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 다녀오고 손글씨나 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삶을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전엔 불안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히, 나답게, 우리답게. 그게 바로 박 씨 부부가 찾은 행복의 공식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더 이상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않고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삶이, 그게 진짜 노후의 성공 아닐까요? 박 씨 부부는 말합니다. 많이 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건 갖고 있어요.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두 사람은 꼼꼼히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식비, 이건 병원비, 이건 혹시 모를 비상금. 통장에는 늘 한 줄씩 숫자가 적히지만 그 숫자 너머엔 두 사람의 믿음이 적혀 있습니다. 가끔은 병원비가 부담되고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서로의 손을 먼저 잡습니다. 우린 아직 함께니까요. 사랑이 있기에 두려움은 덜어지고 계획이 있기에 불안은 관리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부부가 가진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박 씨 부부처럼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계획과 사랑으로 노후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돈보다 지혜, 불안보다 태도, 이 평범한 부부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곳은 지혜로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감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감사합니다.